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선에서 광주와 호남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역대 보수정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줬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 호남의 표심을 이성각 기자가 먼저 분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은 81.5%와 81.1%, 전국 1위와 2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85% 안팎의 표를 몰아줬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도 광주 12.7%, 전남 11.4%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목표한 30%에는 못 미치지만 이전 보수정당 대선 후보 득표율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 바로 다음 날 광주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고 광주 선대위도 대선 이후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도 보수 정당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확실하게 씨앗은 이제 뿌려졌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는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민주당은 막판 지지층 결집을 가져왔지만 야권 단일화 등 선거구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투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민의 이번 선택은 민주당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선거 막판 양당 결집이 강해지면서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 전남 득표가 전국 득표율 2.37%에 오히려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움직인 호남 표심을 승패 요인 중 하나로 분석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소신 투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 이 부분이 이 당락을 갈랐던 아주 요인. 영원한 표 쏠림으로 높은 지역구도의 벽이 확인됐지만 호남에선 동시에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핵심 현안들이 대부분 반영돼 있긴 한데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회에 호남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 핵심 공약은 크게 7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대표 도시, 미래차 선도 도시,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와 달빛 고속철도 건설 등입니다. 여기에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복합 쇼핑몰 유치까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우주항공산업, 광역교통망과 스마트항만, 무안국제공항 육성 등 7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흑산공항 건설을 이행할지도 관심입니다. 더 이상 호남 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발전론을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 가겠습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광주와 전남의 공약 이행률은 문재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공약과 지역 현안을 새 정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당과도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지역의 창구 역할을 하는 호남 출신 인물이 인수위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인수위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여시키고 그 목소리를 담아낼 것인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약 이행이 얼마나 될 건지 사전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호남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은 국민의힘.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당선인에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요? 김혜린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통합 정치, 그리고 패배자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도 했습니다. 워낙 항시 전남이 뒤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남도 전국에 똑같이 경북이나 부산이나 발전이 전남이 제일 안 됐잖아요. 그거를 바란다고 대통령한테 부탁드립니다. 서로 그 편가르지 말고 편안하게 이제 통합 정치를 해야죠. 이제 앞으로는 그게 뭐 전라도 경상도 나누지 말고.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의 갈림길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서민 경제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돈 걱정 안 하는 세상,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사기 안 당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길 다 바라죠. 광주 전남에서도 이전과 달랐던 청년 세대의 표심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구조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시급한 건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창출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부각하고 키웠던 젠더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표심을 위해서 젠더 갈등을 좀 불러일으킨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성평등이 뭔지 생각을 해서 남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직 국민 뜻에 따라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수많은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도 신규 확진자 15,293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등 곳곳에서 코로나19 산발적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8,079명이 확진돼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8,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확진자 7,214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남 지역은 최근 중환자 병상이 150개에서 194개로 늘었지만 입원 환자가 늘면서 병상 가동률이 7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누적 사망자가 152명으로 늘었고 전남은 113명이 됐습니다. 봄의 전령사 홍매화가 남녀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는 올해도 취소됐지만 봄꽃들은 고운 색감과 자태로 어김없이 찾아온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앙상한 가지 끝에 붉은 꽃봉오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 조심스럽게 발길을 한 나들이 객은 홍매화가 전해주는 따뜻한 봄 소식이 반갑습니다. 풀려가지고 겸사겸사 태교 여행 겸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는 필수.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들이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인 매화 명소인 광양 섬진강변은 가지 끝에 맺힌 꽃봉오리들이 봄맞이를 준비 중입니다. 올 겨울 추위가 길어진 탓에 개화 시기도 2주 정도 늦춰졌습니다. 광양 매화축제도 올해로 3년째 취소됐습니다. 광양시는 축제 취소에도 많은 상춘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이번 달 말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저희는 방역 게이트와 지점 거점 방역 등 다양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례 산수유와 여수 영치산 진달래도 오는 25일쯤 절정에 달해 완연한 봄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한평군이 빅그린 산단에 자동차 연관 기업 5곳과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 이전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지난해 자동차용 의자 제조 등 3개 기업에 이어 올해 범퍼 제조업체 등 2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와 여수석유화학고, 여수상공회의소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비정규 교과과정 개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수석유화학고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유화학 공정 문제 해결 과정 등의 비정규 교과를 강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목포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가 재개장해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에서는 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고 질병견과 미등록견 그리고 도사견 등 맹견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22년 소비자 선정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서해안의 낙조와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고 고화도에 내려서 1.8km의 해안 데크를 걸을 수 있는 전남의 대표 관광 코스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 상담센터가 개소 한 달 만에 전화상담 8만 2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격리 해제 등 행정 업무가 2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연계 비대면 진료 등이 1만 9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화상담과 의약품 처방까지 행정 의료 상담을 한 번에 진행하는 전남형 재택치료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남 23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대규모 양파 출하 조절 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 신안농협이 선정돼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서 내년 연말까지 양파 출하 조절 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장 시설이 부족했던 신안농협은 하이면 등에서 생산한 양파를 수매한 뒤 무안군에 위치한 저온 창고를 임대해서 저장하는 등 물류비와 임대료의 소모가 많았습니다. 광주시가 새 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안에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현수막이나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기온이 많이 낮지는 않은데요. 광주가 9.3도로 어제보다 약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0도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주말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은 오후에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빗줄기가 조금 강해지겠습니다.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월요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 소식이 들어있지만 우선 내일까지는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이 지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9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 8도, 한평 9도로 어제보다 3에서 1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이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6도, 곡성과 구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영암과 강진 20도로 평년 기온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에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